안녕하세요. 뿌띠가든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재봉을 하기에 앞서 자를 사용해서 선을 그리는 방법과 시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전 시간에 기초선 재봉을 충분히 연습했다면 작품을 많이 만들고 싶을 거예요. 작품을 만들 때는 완성선과 시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완성선은 작품의 형태가 완성되도록 재봉을 하는 선이고, 시접은 완성선이 뜯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유 부분이에요. 완성선은 종이 패턴이나 자를 이용해서 그리고, 시접도 자를 이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그립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 자의 이름은 그레이딩 자라고 하는데요. 문구용 방한자와 다르게 자의 끝부분부터 여백 없이 0으로 시작합니다. 자의 폭은 5cm이고 가로와 세로 5mm 간격의 격자가 그려져 있어요. 화면에 잘 보이도록 짧은 자로 설명드릴게요. 가까이에서 보면 눈금의 시작이 끝부분부터 시작해요. 시작점이 이곳이고 여기서부터 5mm 간격으로 총 10칸으로 나뉘어 있어요. 가로에서 봐도 똑같이 모서리 부분이 0이고 5mm 간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접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이 눈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시접을 그릴 펜도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다리미 열에 지워지는 펜을 사용했어요. 선을 그리는 도구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시접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인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보통 한 장보다는 두 장을 재봉틀로 이어붙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장이 튼튼하게 연결되려면 시접이라는 여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바느질로 연결한 부분의 바깥쪽에 있는 이 작은 부분을 시접이라고 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뒤집어 보면 시접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옷 안쪽에 시접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옷이 아니라도 앞으로 재봉틀로 원단과 원단을 이어줄 때는 이렇게 시접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접은 아주 중요해요. 시접의 크기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재봉 부분에 따라 넓이를 다르게 합니다. 무조건 몇 cm로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옷이나 소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넓이가 있어요. 보통 직선 부분은 1에서 1.5cm의 시접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곡선 부분은 좀 더 좁게 사용하기도 해요. 한복이나 인형옷은 매우 좁게 할 때도 있어요. 이 자를 보면 파란색으로 구분된 부분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시접 크기라서 그릴 때 좀 더 편하게 하도록 1.5cm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연습용 원단을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손 크기 정도의 원단 2장을 준비하세요. 자의 간격이 5mm 단위라서 1.5cm의 시접을 그릴 때는 3칸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접 그리기 연습을 위해 기준선을 하나 그릴게요. 선의 바깥쪽은 잘라버리는 부분이에요. 기준선에서 1.5cm 간격으로 선을 그어볼게요. 자의 5mm 눈금 3칸에 선을 맞춰주세요. 자에 있는 선과 그렸던 기준선을 딱 맞게 놓습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선을 그려주세요. 원래는 완성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시접을 그려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바느질 완성선에서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설명을 위해 가로 10cm, 세로 15cm의 완성선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완성 크기가 가로 10cm, 세로 15cm인 사각형이 있을 때 완성선 주변으로 1.5cm 간격의 시접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렸던 것이라서 1.5cm이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완성선을 기준으로
자의 1.5cm 선에 완성선을 맞춰줍니다. 5mm 간격 3칸을 맞춰놓고 선을 그어주세요. 가로선이 반듯한지 확인한 뒤 세로 부분과도 직각이 되는지 확인하고 선을 그어주세요. (1.5cm) 간격으로 시접선을 그었어요. 다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1.5cm 간격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기 쉽도록 원단이나 몸을 돌려가며 시접선을 그려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자의 눈금을 확인하고 선을 맞춰 그려주세요. 이렇게 1.5cm 간격으로 시접이 생겼죠? 나머지 부분도 모두 시접선을 그려봅니다. 이번에는 두 장의 시접선을 맞춰 고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남아있는 다른 원단 하나에 선을 그려볼게요. 가로선, 세로선 각각 한 줄씩 그려보겠습니다. 앞서 그린 원단은 시접선을 따라 잘라주세요. 재봉을 할 때는 보통 완성선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접을 두고 시접선을 잘라야 합니다. 초보분들은 작업 중 사이즈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시접을 1.5에서 2cm로 여유 있게 두는 편이에요. 익숙해지면 0.8에서 1.2cm 정도로 좁게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원단도 시접선을 그리고 잘라주세요. 완성선은 일반적으로 원단의 겉면이 아닌 안쪽 면에 그려줍니다. 원단의 안과 밖을 표시해 볼게요. 무늬로 구분되는 원단도 있지만 이 원단처럼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원단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선을 따라 두 원단을 연결해 볼게요. 원단의 겉면과 겉면을 마주 놓습니다. 시침핀을 이용해 앞뒤 선에 맞춰 꽂아주세요. 뒤쪽 모서리가 맞지 않을 때는 원단을 살짝 움직여 맞춰줍니다. 시침핀은 평평한 바닥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손에 들고 하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미세하게 틀어져 바느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침핀은 바느질 방향과 수직으로 꽂아주는 것이 고정도 잘 되고 빼기도 쉽습니다. 가로를 먼저 할 예정이라 이렇게 꽂았습니다. 시접선을 모두 맞춰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시침핀은 야한 끝을 먼저 고정한 뒤 중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찌를 때는 평평한 곳에서, 고정할 때는 원단을 살짝 들어주면 더 쉽습니다. 이제 재봉을 해보겠습니다. 원단의 끝이 아니라 3에서 5mm 들어온 지점에서 시작해주세요. 노르바를 내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초보분들은 시작 전에 핸드 휠을 돌려 바늘을 먼저 찌르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노르발 아래에 시침핀이 있다면 그때 빼주세요.
시침핀의 머리가 작고 가늘면 그냥 지나가도 큰 문제가 없지만 핀이나 바늘이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고 바느질이 울 수 있으니 미리 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침핀도 노루발 가까이 오면 빼주세요. 그리고 바느질의 시작과 끝은 대박음질을 꼭 해주세요. 노루발 앞에 오면 시침핀을 빼주세요. 초보분들은 발판 조절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침핀을 빼다가 실수로 발판을 밟을 수 있으니 재봉틀을 멈출 때는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코너 부분은 기초선 바퀴의 직각 바퀴를 참고해서 모서리에 정확히 맞춰주세요. 한두 땀 전에 멈춰 핸드휠로 맞춘 뒤 바늘을 찌르고 방향을 바꿔주세요. 간혹 시침핀을 빼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는데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미리 빼주는 것이 좋겠죠. 노루발 아래에 있어 빼기 어려울 때는 바늘을 찌른 상태에서 노루발을 들고 원단을 살짝 돌려 빼주세요. 손으로 빼는 것이 어렵다면 송곳, 핀셋, 쪽가위 등을 사용해도 됩니다. 항상 바늘을 찌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접을 잘 접고 뒤집어 볼게요. 두 원단 모두 겉면이 나오도록 깔끔하게 재봉이 되었죠? 안쪽에 시접이 있는 것도 보이시죠? 지난 영상에서 시접 정리 방법을 배웠는데요. 시접이 깔끔하고 튼튼해야 재봉이 풀리지 않습니다. 시접이 너무 넓으면 안쪽이 두꺼워져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좁으면 쉽게 뜯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접을 아주 좁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뒤집으면 쉽게 벌어지죠? 이게 옷이라면 움직일 때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접은 바느질 부분과 작품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접은 바느질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자를 사용해 시접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 간단한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